안녕하세요. 운세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저의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처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리딩은요, 바로 여러분은 결국 이 사람과 사귀게 됩니다 인데요, 오늘은 좀 더 다른 리딩보다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 리딩은 단순히 곧 연애운이 들어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거나 곧 스쳐 지나갈 사람 중에서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들어오는 인연인지, 왜 하필 여러분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결국 누가 먼저 움직이게 될지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볼게요. 아마 지금 어떤 특정인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아무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둘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너럴 리딩인 만큼 100%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내 상황에 맞는 부분만 쏙쏙 가져가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카드 시작할게요. 앞에 4장의 카드 중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카드로 선택이 어렵다면 카드 위에 행운 스톤으로 골라주셔도 됩니다. 10초 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은 시작부터 느낌이 좋은데요? 근데 이 사람은 화려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냥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정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먼저 사주 카드가 신미거든요. 신미는 제가 봤을 때 딱 2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세련됨, 그리고 은근한 고집.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튀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상하게 존재감이 좀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뢰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죠. 여기 위에 보면 저희 운세 시그널 24적일 카드 할로가 나왔어요. 할로는 뜨거웠던 여름이 끝나고 찬 공기가 이제 불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 같아요. 좋아해도 숨기고 힘들어도 참는 편. 말없이 관계가 깊어진다 이런 걸 뜻하는데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 고민이 없어 보인다 하는데 사실 혼자 생각 엄청 많은 타입이에요. 그리고 나온 카드들을 보면 먼저 완드 나이트가 나왔죠. 지금 보면은 기사가 이 말 위에서 막 봉을 들고 불을 밑에 막 밟으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죠. 그러니까 이분은 주말이라고 집에만 있는 사람 아니고요. 여기저기 엄청 잘 돌아다녀요. 뭐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가든 외근도 실제로 많을 수 있고 이동하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도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보다는 움직임이 있는 직업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영업을 한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혹은 사무직이더라도 뭔가 사람들을 상대하는 마케팅, 교육 아니면 자영업일 수도 있고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프리랜서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바로 옆에 소드 2가 나왔거든요. 움직임은 많은데 문제는 결정은 근데 또 못 내려요. 특이하죠? 뭔가 추진력이 강할 것 같은데 그런 카드가 떴는데 또 동시에 결정을 못하는 게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모순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진짜 사소한 것까지 좀 결정을 잘 못하는 스타일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의 점심 메뉴도 오래 고민하고 연애도 오래 고민하고 고백도 오랫동안 고민하는 사람. 특히 감정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을 만나기 전에도 연애를 쉽게 시작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완드 퀸이 나왔죠. 이 카드가 나오면 진짜 매력 포인트인데요. 이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특히 옷을 잘 입는다거나 운동도 좀 잘 해서 몸매나 피부도 관리하는 편이고, 여성분들은 헤어스타일도 좋고 그러니까 미용실도 잘 다니면서 머리도 신경 쓰고 향수를 뿌린다든가 이런 어떤 패셔너블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꾸민 티가 막, 와, 나 꾸몄어. 근데 이게 막, 나 꾸몄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꾸민 티는 안 나는데 세련된 사람.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요즘 꾸안꾸보다는 조금 더 꾸민 느낌? 근데 이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없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성들이 좀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본인이 다 받아주지 않는 느낌? 저 지금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일 확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펜타클 에이스 나왔죠. 이 카드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사람 같아요. 에이스가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데, 이 펜타클 에이스는 특히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든가 승진, 아니면 어떤 시험의 준비, 이런 걸 뜻해요. 뭔가 인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기랄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연애보다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인생의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고, 거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1번 분들, 이번 주제는 결국 이 사람과 사귀게 됩니다, 이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외모적인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분은 우리 1번 분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 길을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우리 1번 분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만남도 소개팅 이런 느낌보다는 일이나 어떤 모임, 혹은 공부 스터디 모임이나 취미 모임 같은 거에서 같이 무언가를 하는 공간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정리하면 1번 분들이 결국 사귀게 될 사람은 굉장히 세련되고 좀 신뢰감 있는 사람일 것 같고요. 이동이 많고 활동적인 사람, 혹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신중한 사람이다. 자기 관리 잘할 것 같고요. 이성에게 인기는 있지만 쉽게 마음은 안 주는 사람일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일 것 같고, 일이나 목표가 확실한 스타일의 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왜 우리 1번 분들한테 끌리는지, 그래서 어떤 연애를 하는 사람일지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근데 카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쁘다, 잘생겼다, 친절하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1번 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어떤 공간, 모임이나 스터디, 직장에서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번 분들은 의외로 자기 할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관심 받으려 하지도 않고, 굳이 튀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그 사이에서 오히려 이상하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사람인 거죠. 이분이 우리 1번 분들을 봤을 때 처음 본 느낌이 딱 이래요. 왜 자꾸 저 사람이 보이지?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나 관심 없는데? 근데 자꾸 신경이 쓰여. 그래서 처음부터 엄청 강렬한 사랑이라기보단 궁금증에서 시작된 감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여사제가 나왔죠? 이 카드 진짜 중요한데, 1번 분들은 속을 잘 모르겠는 사람 같아요. 속마음을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1번 분들을 보면서 계속 궁금해하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오늘은 엄청 밝게 웃는데 다음날은 막 조용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강해 보이는데 가끔은 또 되게 여려 보이고, 뭔가 딱 한 가지로 정의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이분은 우리 1번 분들의 외모보다는 분위기에 먼저 반한 것 같아요.
여기 프랑스 사랑 카드를 보면 이 카드는 단순히 예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매력, 같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사람, 괜히 시선이 가는 사람, 이런 의미를 뜻해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의 어떤 사진이나 특정 한 장면, 한 행동만 보고 반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좀 여러 번 보고 이야기도 좀 하고 몇 번 마주치면서 감정이 조금씩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드 나이트가 나오죠. 아까 완드 나이트가 나온 것도 보면 이분은 원래는 행동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좋아하면 연락도 하고 궁금하면 물어도 보고 하고 싶은 말도 하는 사람. 근데 우리 1번 분들 앞에서는 이상하게 자신감이 떨어져요. 관찰하고 눈치 보고 이 보면은 지금 신중하게 뭔가 이 동전을 쳐다보고 있죠. 반응을 막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인스타를 한다면 막 스토리를 확인하고 예전 게시물도 막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티는 안 내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우리 1번 분들한테 가장 크게 끌린 포인트는요. 제가 봤을 때 1번 분들이 생각보다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거? 이분은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는 사람보다 자기 삶을 사는 사람한테 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자기 관리하고 취미를 즐기고 또 어떤 공부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팩폭 하나 할게요. 1번 분들 이 사람 지금 좋아하는 감정은 생겼는데 아직 확신의 단계는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다가가도 괜찮을까? 괜히 어색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해서 시선이 자꾸 가고 궁금하고 관찰하고 근데 생각하다가 멈춰요. 이런 흐름. 그래서 1번 분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카드들 보면서 관심 없는 사람으로는 안 보이고요. 오히려 생각보다 많이 좀 지켜보고 있고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 또 우리 1번 분들을 굉장히 특별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마음보다는 머리가 앞서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결국 움직일 거야 말 거야, 연애할 거야 말 거야, 이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가 카드 뽑아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과 정말 사귀게 될지 볼게요. 카드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되게 현실적인 흐름인데요. 카드들이 지금 첫눈에 반해서 바로 사귀는 카드는 아니에요. 오히려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신뢰가 쌓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연인으로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금 로맨틱 타로 카드가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1번 분들은 둘만의 공간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까워지는 인연 같아요. 직장, 모임, 스터디, 동호회 아까도 얘기했죠? 근데 또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둘만 만나면서 시작되는 인연보다는 주변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친구들, 직장 동료가 연결고리가 되는 인연인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친구가 장난처럼 이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잘 어울리는데 왜 안 만나?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또 고민하는 카드가 나왔죠. 아까도 나오더니 당장 움직이지를 않아요. 계속 이제 움직이는 카드와 고민하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다. 감정보다 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정체되고 관찰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확신이 생겼을 때 고백을 하고 싶어서 우리 1번 분들도 마음이 있는지, 근데 자기가 착각하는 건 아닌지, 지금 다가가도 되나?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확인하고 싶어 해요.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느리다, 답답하다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완드 10이 나왔죠? 이게 진짜 이 사람다운 카드인데
이분은 원래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책임질 것도 많고요. 연애를 안 하는 이유도 누굴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할 게 많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 왔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 1번 분들과 연애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현실 때문인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연애에 집중할 어떤 에너지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시간이 나야 사실 막 시작할 마음도 드는데 뭐 그럴 여유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어떤 계기가 생겨가지고 좀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는 관계.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는 어떤 사건이 탁 생겨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1번 분들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 보여서 좀 질투가 난다든가 혹은 우리 1번 분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다는 걸 알게 돼서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이런 작은 계기 하나로 이분 머릿속에 확 뒤집히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고 있었네. 이런 자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기가 생겼을 때 드디어 움직일 것 같아요. 물론 관찰은 계속해요. 이 황제 카드. 근데 약속 잡고 말 걸고 연락할 것 같아요. 관계를 이제 좀 현실적으로 만드는 거죠. 확신이 없었던 거니까 확신이 없었던 거지 행동력이 원래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면 오히려 주도권을 탁 잡고 리드하는 스타일 같아요. 또 마지막 교황 나왔죠? 교황은 절대 가벼운 카드가 아니에요. 뭐 소개팅 카드라고도 불리는데 공식적인 연애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1번 분들을 잠깐 설레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만나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고민하고 신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결혼 카드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결혼 정년기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결혼 대상자로도 보는 그런 진지한 만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1번 분들 결국 이 사람과 사귀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드라마처럼 뜨겁게 시작되지는 않는다. 친구 같은 대화, 편한 만남. 근데 서로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좀 쌓일 것 같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애로 넘어가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둘이 원래 사귀는 줄 알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자연스럽게 그래도 연애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앞에 나왔던 할로 카드 생각나세요? 할로는 서리가 내리기 직전 감정이 깊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인연도 벼락처럼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무르익는 인연이 될 것 같아요. 가을 저녁 공기처럼 어느새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새로운 사랑의 문이 열렸다. 연애 운이 활성화된다. 이런 걸 뜻하거든요. 제목이랑 바로 연결이 진짜 딱 되죠. 말 그대로 새로운 연애의 시작, 새로운 감정의 시작, 이런 관계의 시작, 연애로 보면 연애의 시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카드는 새로운 연애를 말하기 때문에 약간 기존의 연애 방식과는 조금 다른 흐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결과부터 걱정하고 상처받을까봐 망설였다면 이번 인연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계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가벼운 썸보다는 진지한 관계라고 했잖아요. 이번 인연은 잠깐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1번 분들 인생에 꽤 중요한 의미를 남길 그런 소중한 인연일 것 같아요. 다만 연애를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애를 시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카드들은 이미 우리 1번 분들 새로운 로맨틱 사이클이 시작됐다.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들 해야 할 건 언제 사귀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내가 알아가고 있지?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분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또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진지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인연으로 보이네요. 네, 우리 1번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떠오르는 분이 있거나 잘 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1을 남겨주세요. 결국 우리 1번 분들은 이 사람과 사귀게 될 거예요. 네, 우리 1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리딩 시작할게요. 와, 2번 분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2번 분들이 나중에 돌아보면서 어쩌다 보니 가장 가까워진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먼저 사주 카드가 기사가 떴죠. 기사라는 인물은 가만히 머무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항상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으로 보여요. 학생이라면 시험, 직장인이라면 승진, 사업이라면 성과. 지금도 자기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요. 근데 밑에 보면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어. 이런 게 좀 있죠. 자기애가 좀 강한 인물인데요. 지금 사진만 봐도 굉장히 포스가 있고 분위기가 있고 강렬하죠. 본인이 조금 잘난 맛에 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시기 카드를 24절기 카드를 보면 이 고구 카드가 나왔죠. 흘린 정성이 결실로 이어진다. 이 카드를 보는 순간 저는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늦은 저녁에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한 사무실, 불 꺼진 공간에서 혼자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람, 혹은 시험을 앞두고 남들 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펴고 앉아있는 사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미 누구보다 많이 노력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운 좋게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걸 더 믿는 타입 같아요. 쟁취해내는 거죠, 본인의 노력으로.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봤을 때 소드킹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소드킹은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인 사람을 뜻해요. 누군가를 좋아해도 설렌다 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미지가 좀 그런 이미지인데 근데 가까워지면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다음 카드로는 완드 4가 나왔죠. 이 카드가 나와서 저는 이 사람이 이미 우리 2번 분들 생활권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 스터디라든가 모임, 지인 연결 혹은 자주 가는 공간, 그런 데서 어쩌면 이미 몇 번은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고 나면 우리 생각보다 오래 알고 있었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도 같거든요. 근데 이분 소드 9이 나왔어요. 겉으로 계속 강한 이미지가 나오죠.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달라요. 지금 보면 이 카드는 생각이 엄청 많은 거거든요. 이런저런 걱정도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여리고 예민하고 섬세한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오늘 했던 말, 오늘 있었던 일,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는 모습보다는 실제 마음은 훨씬 여리고 예민할 수 있어요. 이게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한테서 자주 나오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본인을 가장 많이 몰아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음의 여유가 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이 사람의 진짜 매력 같은데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편이고요. 과시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존재감이 있어요. 요란하지가 않는데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신뢰하고요. 고민을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들어줘요. 근데 비밀을 쉽게 말하지도 않고
남의 비밀을 잘 지켜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볼수록 매력 있어 보이고 알수록 궁금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결국 사귀게 될 이 분은 화려하게 등장하는 인연이라기보단 어느 순간 가장 편하고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미 이번 분들이 이분한테 고민 상담을 많이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이분이 왜 우리 이번 분들한테 끌렸는지, 첫 인상은 어땠는지, 매력 포인트가 뭐고 현재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번 분들, 이 사람은 원래 사람을 쉽게 특별하게 보는 타입이 아니에요. 첫 인상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의 본질을 더 보는 사람이랄까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에게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근데 왜 그런지 설명은 못 하겠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제 이번 분들을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 그 다음은 괜찮은 사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 사람 원래 저렇게 매력이 있었나? 이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완드 8이 나왔죠. 이게 딱 그런 흐름인데요. 감정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이번 분들한테 집중할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표정인지, 기분은 어떤지,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데빌 카드가 떴어요. 이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원래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좋아한다고 해도 바로 표현하지 않고요. 머리로 좀 먼저 정리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외예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일하고 있는데 계속 갑자기 막 생각나고 잠들기 전에 막 떠오르고 별거 아닌 대화인데도 오래 기억나는 거죠. 특히 우리 이번 분들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 보이는 순간에 표정은 멀쩡할 수 있는데 속은 막 흔들려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막 신경 쓰이고 혼란스럽지? 그래서 본인이 제일 당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카드 보면서 집착이라기보단 좀 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의식의 강도가 좀 크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이 안 보이면 찾게 되고 보이면 막 시선이 가고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지고 이미 마음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집착으로 가기 전에 어떤 단계? 그리고 이제 전차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그 감정을 인정하기가 좀 싫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계획이 흐트러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태어난 척을 막 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관심 없는 척.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감정은 이미 막 이렇게 굴러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말이 지금 보면 마차에 바퀴가 있고 거기 지금 보면 말도 있고 바퀴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막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 태양 카드.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이번 분들을 떠올릴 때 되게 밝은 생각들, 밝은 이미지가 그리고 옆에 태양 카드가 떴죠. 이분은 우리 이번 분들을 떠올릴 때 강렬한 태양처럼 밝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깔깔깔 웃고 있는 모습, 장난치던 순간 그런 함께 있을 때 되게 밝고 재밌었던, 유쾌했던 그런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래서 하루가 힘들어도 막 이번 분들을 생각하면 표정이 조금 풀리고 막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감겨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별.
와, 이거는 끝났어요. 거의 이상형 카드예요. 이분은 우리 2번 분들을 생각보다 더 높게 보고 있어요. 단순히 외모를 높게 평가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 자체를, 그 덴데미를 높게 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쉽게 다가오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괜히 거절당하거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좀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되게 좀 소중한 특별한 인연이고, 내 이상형이라면 당연히 그 관계가 망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분 이미 호기심 단계는 끝났어요. 지금 의식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아닌 척 하는데 우리 임원분들이 하루 중 꽤 많은 시간을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하죠? 그 연예인들 덕질하게 되기 전에 내가 그 어떤 연예인의 팬이 됐다는 거를 부정하는 단계인가? 그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는데 그걸 까먹었어요. 암튼 이제 빠져들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단계인 거죠. 이거 표현 저 아는데 아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무튼 이번 분들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끌린 이유가 순간적인 설렘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라서 빠져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좀 더 무거운 단계. 이 사람 없으면 괜히 허전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 아직 진짜 중요한 거 안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의식하는 건 알겠는데, 결국 움직이냐? 아니면 마음속에만 품고 끝나냐? 그래서 진짜 시작하게 되냐? 이제 그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둘 다 마음은 있네요. 근데 둘 다 먼저 확신을 달라고 하는 느낌? 그래서 시간은 시작하는데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봐도 그런 어떤 시작하는 썸 타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마지막 그 결정적인 한 걸음을 못 내딛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연락은 해요. 만나기도 해요. 근데 분위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요. 그 애매한 그 어디쯤. 왜냐면 지금 펜타클 6가 나왔죠. 일단 우리 2번 분들 반응 계속 확인해요. 에너지도 열심히 이렇게 쏟고요. 지금 이게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하는데 막 행동으로 체크해요. 막 어떤 부탁도 해보고 괜히 대화도 이어보고 우리 임원분들이 어디까지 받아주는지 막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절당하는 걸 생각보다 싫어해요. 그래서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한 발짝 한 발짝씩 이렇게 내가 지금 안전하게 가고 있는지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하필 또 소드 5죠.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 관계는 중간에 서운함이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좋으면 좋다고 하지 왜 이렇게 답답해?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런 생각들? 특히 우리 2번 분들 쪽에서 답답함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감정보다 행동이 느린 사람인데 이게 2번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거든요. 기다리다가 지치고. 그래서 잠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고비가 올 것 같긴 해요. 한 번쯤. 근데 신기하게도 바로 딱 그 순간 관계가 움직일 것 같아요. 이 전차 카드가 나왔거든요. 또 나왔죠. 아까도 나왔는데. 이 사람은 원래 계산 많이 해요. 근데 결심하면 생각보다 이렇게 직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연락 빈도 늘어나고 만남도 늘어나고 이제 이번 분들을 본인의 일상 안으로 이제 들이기 시작해요. 선 안으로 이제 내 사람이다 이렇게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고백도 있지만 행동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타입 같아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내고 우선순위 바뀌고 여러분을 막 챙기기 시작해요. 데스 나왔죠, 데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연애에서 나왔다고. 오히려 애매한 관계인데 데스가 떴으면 그 애매한 관계가 드디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나온 건 완전 구세주죠. 썸인지 호감인지 친구인지 모를 그 애매모호했던 그 상태가 드디어 끝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갑자기 고백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연스럽게 연애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이 공통점이 이 관계는 그럼 이제 애매한 관계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길게 잡아 끌지 않을 것 같으니 조금 마음 놓으셔도 돼요. 어느 순간 결론이 딱 나거든요. 그리고 어쩜 딱 이게 나왔어. 로맨틱 카드. 뭐라 써 있어요? Worth waiting for? 발음은 좀 그렇지만 딱 직관적이죠? 기다릴 가치가 있다. 너무 흐름이랑 잘 맞죠? 중간에 답답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마라. 기다리면 보람이 있는 관계가 된다. 그리고 주역 카드에 기재가 나왔죠. 이건 뭐냐면 이미 강을 건넜어요. 아직도 시작을 못한 관계면 안 나와요. 이제 마음은 사실 정해졌고 마지막 정리만 남은 관계죠. 마지막 단추만 끼우면 돼요. 그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될까를 묻는다면 그 단계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제목이랑 되게 잘 어울리죠. 결국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결국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관계가 공식화되느냐 이건데, 짜잔, 조언 카드를 뽑아봤어요. 연애에서도 똑같아요. 이건 억지로 만든 인연이 아니라 천천히 쌓인 신뢰고 거리도 천천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공들인 시간들이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카드들이 신기하게 어쩜 연결되게 나왔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번 분들, 이 사람은 좋아하지만 확신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빨리 답을 요구하면 오히려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2번 분들이 지쳐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탁 포기를 해버리면 그때 탁 후회를 하면서 막 밀어붙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방치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관계가 자랄 시간을 주는 거. 이 카드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기다려라. 완성되어 가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 2번 분들 정리를 하면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본인의 생각보다. 하지만 결국 연인이라는 이름까지 도달할 거로 보이거든요. 조금 지치더라도 가치가 있는 기다림이니 조금만 더 우리 참고 기다려 볼까요? 지금 소름돋게 고구 처음에 뽑았던 카드도 결국 흘린 정성이 결실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모든 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시간 헛된 시간 아니니까요. 분명 좋은 소식 들려올 것 같아요. 우리 이 제너럴 리딩 보고 이 영상 보고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 좋으니 다시 돌아오셔서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보고 연애 시작했다고 하시면 미리 축하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미리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와, 3번 분들, 이 사람은 등장부터가 좀 남다르네요. 우선 사주 카드가 을사 카드인데요. 이거 봐요. 엄청 예쁘고 뭔가 강렬하지 않나요? 당신의 매력을 발산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라 라고 써있죠. 사주 카드가 을사인데 을사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차분해 보여요. 근데 속에는 강렬한 장미 같은 강렬한 열정과 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한테나 자기 진심을 보여주지 않고 사람을
오래 관찰해요. 그리고 쉽게 마음을 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장미가 아름답지만 가시를 갖고 있잖아요. 가시를 세우고 있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대신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대신 한번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고 싫음이 굉장히 분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애매한 관계, 애매한 감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일사라는 성향 자체가 직감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보는 눈도 있고요. 분위기를 읽는 센스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금방 눈치채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사람 눈빛이 되게 인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왠지 신비롭다?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는 스타일? 그런 이미지일 것 같고 24절기 카드가 지금 하지가 나왔죠. 하지는 1년 중 태양이 가장 강한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존재감이라는 단어가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하지라는 시기도 그렇고 을사라는 이 카드도 그렇죠. 굳이 나서지 않아도 눈에 띄는 사람, 말을 많이 안 해도 기억나는 사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쯤 머무는 사람. 그래서 인기가 은근히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은 모를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꾸준히 생기는 타입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인기가 많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 컵 에이스 나왔죠. 이 사람은 연애를 게임처럼 하지 않거든요. 좋으면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니면 시작 자체를 안 해요. 밀당 이런 것도 별로 안 해요. 누군가를 만날 때도 조건보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돈, 직업, 환경 이런 거 아예 안 보진 않죠.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선택의 계기는 내가 이 사람에게 끌리는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운동자 카드. 이게 이분의 반전 매력이에요. 겉으로는 사람들 속에 잘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말에도 연락 다 끊고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혼자 카페 가고 혼자 산책도 잘해요.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필요해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사람? MBTI로 하면은 I인 거죠. 3번 분들이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생각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트렝스 카드. 이 사람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멘탈이 되게 강한데요.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감정이 막 올라와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약한 모습 잘 안 보여주고 그런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봤을 때 이분 고민이 없는 줄, 힘든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카드가 나오면 오히려 혼자 버티는 걸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나중에 가까워지면 생각보다 여리고 따뜻한 면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연인 카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이 전부 개인적인 거를 뜻했거든요. 혼자만의 세계,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기준. 근데 연인 카드가 마지막에 나왔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을 만나면 그 벽을 허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 분들이 결국 사귀게 될 사람은 가볍게 연애하는 사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움직여야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시작하면 생각보다 진심인 사람. 또 어느 정도 순수함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 카드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요, 늦은 밤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아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처음인데 이상하게 편하고 오래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일 때 있잖아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조건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인연이다. 그리고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상하게 서로를 의식하게 되는 인연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이미지, 어떤 성격 사람인지 이제 알아봤고, 그래서 왜 우리 3번 분들한테 끌린 거고, 어떻게 흘러갈지, 속마음은 어떤지 한번 더 자세히 볼게요. 이분은 우리 3번 분들 보자마자 호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신기한 건 좋아한 시점보다 숨긴 그 시간이 더 길어 보여요. 여기 운전자가 또 나오죠? 원래도 사람 쉽게 믿지 않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그래서 3번 분들을 좋아하게 된 뒤에도 바로 다가가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혼자 막 관찰해요. 우리 3번 분들 성격은 어떤지, 연애 스타일은 어떤지, 누굴 좋아하는지, 연애 중인지는 아닌지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여기 매달린 남자 카드도 나왔죠? 이분은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3번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관심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되게 애매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일 시기를 재고 있었다. 이거에 좀 가깝고요. 펜타클 9가 나왔죠? 이걸 봤을 때 이분이 왜 3번 분들을 특별하게 보는지 나오는데, 이분은 3번 분들 제가 높게 평가한다 했잖아요. 외모 때문이 아니라 3번 분들의 분위기, 말투, 생활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쉽게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죠. 괜히 서두르다가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소드 10이 나왔어요. 이 카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분은 아마 과거에 이 사랑, 연애 때문에 크게 상처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되게 긴 연애를 했다가 끝났다거나, 짝사랑이 실패했다거나, 혹은 어떤 배신으로 인한 배신감을 겪고 갑작스러운 이별을 했다거나. 그래서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을 크게 다친 경험이 남아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을 좋아하면서도 설렘보다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을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상처받는 게 무섭거든요.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닌지, 다 갔다가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근데 여기서 프랑스 사랑 카드가 정말 강하게 나왔어요. 소원, 기다려온 사랑. 이 사람은 우리 3번 분들 만나고 나서 이상하게 그런 감정을 느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이런 느낌일까? 이 사람은 뭔가 달라. 그래서 더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좋아하는 감정보다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드 7. 이 3번 분들은 생각보다 사람을 오래 생각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는데 알수록 궁금해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또 새로운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떠올리게 하는 사람, 궁금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3번 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반한 게 아니라 처음에 끌렸고 오래 지켜봤어요. 혼자 고민하고 마음도 키워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사람 놓치면 후회하겠다 하고 여기까지 와버린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감정은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진지하게 3번 분들을 자기 인생 안으로 들이고 싶어하는 감정으로 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결심을 하고 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생기는지, 정말 제목처럼 여러분이 이 사람과 사귀게 되는지, 이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봐볼게요. 카드를 보니 제목에 대한 답을 꽤 명확하게 주고 있네요. 우선 로맨틱 카드.
전생의 인연. 이게 뭐냐면 이게 나오면 좀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번 스쳐 지나가도 다시 연결되고 멀어져도 다시 생각나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보면서 우연보다는 인연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특히 우리 3번분들 중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던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대화가 처음인데도 편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오래 알던 사람 같고 괜히 신경 쓰였던 사람. 그게 바로 이 카드가 말하는 인연의 특징인데요. 근데 문제는 감정이 있어도 행동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여기 지금 소드 8이 나왔는데 이 보면 꽁꽁 줄에 묶여 있죠?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게 누가 묶은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는 게 무섭고 확신은 필요한데 용기는 부족해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죠. 지금 말해도 될까? 괜히 관계 망치는 거 아니야? 나만 착각하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연이어서 소드 7 나오죠. 둘이 그냥 비슷해요. 근데 감정을 잘 숨겨요. 좋아하면서도 아닌 척하고 신경 쓰면서도 아닌 척, 관심 있으면서 무심한 척. 그래서 3번 분들 입장에서는 한동안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나 좋아하는 거 맞아?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근데 카드가 좀 재밌는 게 지금 문제는 감정 부족은 아니란 거고 표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 한 발을 내딛는 용기? 그 차이인데 정말 다행이게도 여기서 지금 완드 페이지가 떴어요. 이 메시지, 용기의 카드.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먼저 연락하고 혹은 약속을 잡을 수도 있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대신 그게 엄청 드라마 같은 고백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다가올 것 같지만 다가올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분명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됩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결국 결론은 그래서 만나게 되냐 이건데 여기 문 올로지 카드에서 뜻하는 게 좀 의미심장해요. 관계가 시험받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 연애 직전 둘 다 감정은 있는데 확신을 못하고 둘 다 감정은 있는데 둘 다 확신을 원해요. 근데 서로 상대 반응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또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마지막 Work Your Life 카드를 보면 레무리아가 나왔어요. 이 카드 정말 예쁘죠? 억지로 쟁취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랑이다. 편안하게 스며드는 사랑,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 그래서 이 관계는 밀당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친구처럼 편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어느 순간 연인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주역 카드도 감이 나왔죠. 많은 분들이 이 카드 무서워하는데 저는 오히려 중요한 카드라고 봐요. 감은 두려움을 통과하는 카드거든요. 즉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해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관계가 바뀔 수 있지만 그 위험을 지나야 다음 단계가 열린다. 그래서 저는 이 카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관계가 용기를 시험받고 있다 이렇게 읽히고요. 결국은 그 마지막 한 발자국을 내딛으면 결국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관계가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결국 처음부터 강하게 끌렸고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졌고 이제는 행동만 남아있는 상태 같네요. 그리고 그 행동이 시작되면 관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3번 분들 이 사람 가볍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름 인기도 많은 사람이고요. 근데 이 관계와 감정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느렸던 거예요. 그래서 신중한 거니까 만약 단순한 호감이었으면 진짜 포기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카드들이 이 사람은 아직도 3번 분들을 놓지 못하고 있다. 관계는 이미 시작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결국 우리 3번 분들 이 사람과 사귀게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한번 용기를 내볼까 생각이 든다면 저는 꼭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3번 분들도 용기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둘 중 한 명만 딱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우리 3번 분들 좋은 소식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용기 댓글 달면서 용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와, 이 사람은 강렬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설레는 사람도 아니고 운명처럼 맞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때 들어오냐면 우리 4번 분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들어오는 사람. 에이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방심하고 있는 그 사람. 이거 보고 뭐야 나 싫어 이러지 마시고요. 사주 카드가 지금 임신이 나왔어요. 임신은 물의 기운을 가진 원숭이를 뜻하는데 상대방은 좀 머리가 정말 빠를 것 같고요. 센스도 좋고 눈치도 좋아서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든 적응력이 좋아서 잘 녹아들고요. 처음 만난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사람은 많은데 정작 자기 이야기는 또 잘 안 해요. 막 친근하게 구는데 막상 속은 잘 안 내 보여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친구 많겠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가까운 사람 딱 몇 명만 남겨두는 타입으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람 생각보다 웃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펜타클 페이지가 나왔잖아요. 이 카드가 겉은 멀쩡한데 약간 허당기도 있고요. 엉뚱한 구석도 있고 가끔 예상치 못한 말로 막 사람 웃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적인 호감보다 그냥 사람 자체가 재밌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24절기 카드는 대서가 나왔거든요. 이게 함께 있으면 지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분도 그리고 우리 4번 분들도 연애가 인생의 어떤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누군가를 사실 지금 만나기보단 내 생활 챙기기도 바쁜 시기인 거죠. 지금 이 카드 봐요. 지금 들어 누워 있잖아요. 위에 거미 4개가 있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그냥 잠이나 자고 싶어. 약간 번아웃 카드? 매너리즘 카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연애하려고 막 사람을 찾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잘 살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딱 4번 분들을 만나게 되는 흐름이거든요. 오히려 사실 지금 연애보다는 굳이 누굴 만나야 하나? 혼자도 괜찮은데? 연애 좀 쉬고 싶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약간 그렇거든요. 4번 분들은 내가 막 사랑을 할 거야. 나 진짜 이번에 연애한다. 이럴 때보다 별로 연애 안 해도 돼. 할 때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펜타클 7이 나왔거든요. 이분은 결과를 급하게 만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될 게 느리다는 게 아니라 확신 없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자체가 신중하고요. 투자도 신중해요. 연애는 더 신중하겠죠. 한번 시작하면 오래 가요, 이분은. 그래서 좀 많이 신중해지는 스타일인데 마지막에 스트레스가 나왔어요. 이분은 참고 버티는 거 잘해요.
강한 사람이거든요.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포기할 이유가 생겨도 끝까지 가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은근히 의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번분들이 이분을 좀 잘 알게 되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처음에 그냥 좀 웃기다. 이성적으로 안 보였는데 뭐야 괜찮네?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첫인상으로 승부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매력이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뭐냐면 처음엔 그냥 평범해 보였는데 어느 순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왜 자꾸 신경 쓰이지? 나 원래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던 스타일이 아닌데 그걸 깨고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도 웃기죠. 나 연애 생각 없어.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장 현실적인 모습으로 등장해서 일상 속에 녹아들 것 같거든요. 근데 웃긴 게 이분도 그래요. 이분도 우리 4번분들한테 막 반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똑같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4번분들 막 의식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거를 두 분 좀 관계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왜 어떤 점에 끌리게 되고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볼게요. 4번분들 이 사람도 여러분을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라고 제가 했죠? 처음에는 우리 4번분들을 그냥 괜찮은 사람 정도로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연이 시작된 순간도 막 드라마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4번분들 생각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지금 이렇게 스페이스가 나왔죠. 둘 사이 거리가 조금 있기는 해요. 자주 보지 못한다거나 뭐 실제로 거리가 좀 멀다거나 근데 함께 있지 않은 시기에 자꾸 점점 더 떠오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이 멀 수도 있지만 어떤 심적인 거리가 멀었다고 했을 때 그 간극이 이제 조금씩 좁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내 일상에 어떤 내 사고 그 영역에 우리 4번분들의 자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엠페러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감정보다 이성을 믿는 사람 같아요. 좋다고 바로 행동하지 않고 설렌다고 달려가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더라도 한참 동안 스스로 검증하는 사람? 이게 진짜 좋아하나? 괜히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닌가? 혼자 막 계속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을 좋아하게 된 게 왜냐면 단순한 설렘 때문이 아니거든요. 사람 자체를 보고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신뢰도 생겼고 존중도 할 수 있고 내가 일단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커요. 이분 이게 나오면 은근히 자존심도 좀 세고 그 본인만의 기준이 좀 보통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떤 기준에 부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 4번분들이 딱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걸 딱 부합해서 우리 4번분들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약간 이제 권위적이거나 좀 세 보이거나 셀 수 있는데 자기 기준이 있고 이게 잘못하면 고집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거 치곤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좀 상처가 보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관계에서 좀 배신감을 느꼈다거나 굉장히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기억, 믿었다가 후회했던 순간 그런 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새로 좋아하는 게 아직 겁이 나는 거죠. 괜히 가까워졌다가 마음 줬다가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이제 더 신중해지는데 이 신중한 사람이 그래도 오랜만에 새로운 가능성을 느껴요. 사람에 대한 기대, 관계에 대한 기대를 이제 좀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도 좀 놀란 느낌이 있어요. 내가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완드 3가 나왔죠. 이분은 우리 4번분들 보면서 현재보다 미래를 떠올리기 시작해요. 오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만남, 다음 대화,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그런 걸 상상하는 거죠. 굉장히 진지하고요.
결혼 정령 굉장히 진지하고, 만약에 이제 결혼 정년기라면 뭐 아직 결혼 카드가 뜬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안정적이고 현실적으로 진지한 만남, 그 연애 너머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놓치면 아쉬울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가 기대되는 사람, 그게 지금 우리 4번 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 임신 사주 특성상 원래 자기 삶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잘 살고 자기 방식도 확고해요. 누군가에게 잘 기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4번 분들을 자기 미래 속에 넣어보기 시작했다는 건 생각보다 되게 큰 변화예요. 결국 4번 분들, 이 사람은 4번 분들에게 순간적으로 반한 건 아니지만 어느 날 문득 이 사람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확 움직여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궁금한 게 남죠. 마음이 생긴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진짜 행동해? 고백해? 연인 돼? 이 궁금하시죠? 그거 이제 마지막 챕터 가볼게요. 우리 4번 분들은 사랑을 찾아서 만나는 인연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다시 웃게 되는 인연 같네요. 이 관계는 좀 특이하죠? 사랑을 찾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연애는 내 인생 1순위도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 지금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서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처음엔 둘 다 별 생각도 없어요. 막 좋아 죽겠고 설레서 잠 못 들고 그런 시작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득 떠오르는 거죠. 오늘 그 사람한테 있었던 일 막 말해주고 싶네? 이런 생각? 막 내일 회사 가면 뭐 다음 모임 만나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봐봐요. 완드 6이 나왔죠?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낼 것 같아요. 거창한 고백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변화가 분명하거든요. 먼저 만나자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꺼내거나 그렇게 관계가 한 단계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킹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 원래 감정 표현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좋아해도 숨기고 보고 싶어도 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막 컵에 담은 물이 넘치는 거예요. 못 막아. 참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4번 분들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사람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나? 그런 순간 여기서 갑자기 소드 2가 나오죠. 현실적이에요. 둘 중 한 명은 마지막까지 고민해요. 괜히 시작했다가 상처받으면 지금도 괜찮은데 괜히 어색해지면 어떡해. 후회할 것 같고. 그래서 관계가 연애 직전까지 가서도 좀 멈칫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역, 손괴 여기서 나오죠. 이게 산택손이거든요. 손은 그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카드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주역, 손괴가 나오는데요. 손은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라는 카드예요. 두려움, 걱정, 과거 상처, 실패에 대한 기억, 그거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회 카드가 떴죠. 많은 분들이 이게 전 연인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번 리딩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사랑과 다시 화해하는 카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애 때문에 너무 피곤했고 거기서 약간 질려버린 건데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믿는 게 어렵고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사랑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의 진짜 의미는 연애 그 자체보다 마음의 회복, 그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걸 뜻한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그 동물 카드, 신수 카드 뽑아봤거든요? 근데 수달이 나왔어요. 이게 결론하고도 딱 맞아요. 수달은 함께 웃는 걸 상징해요. 함께 웃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쉬고, 그렇게 같이 일상을 보내는 카드. 그래서 결국 4번분들이 만나게 될 사랑은 드라마 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퇴근했어? 오늘 뭐 먹을까? 주말에 어디 갈래? 이런 사소한 대화가 행복한 사랑, 그런 사랑을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워크 유어 라이트를 뽑았는데, 무엇이 당신을 빛나게 하는가, 이게 나왔거든요. 4번 분들, 이분은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드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별빛이 계속 밤하늘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 4번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사람, 지쳐있던 하루를 웃게 만드는 사람, 혼자가 익숙했던 나에게 사랑이란 거에 대해 다시 마음을 열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지금 이 제너럴 리딩이 좀 공감이 가는 분들이라면 아마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의지가 있거나 절실하지 않은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히려 이제 됐다. 연애 나중에 할래. 안 해. 포기할래. 나는 인연이 없나 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영상을 누르고 들어왔다는 건, 근데 거기서 또 하필 이 영상을 보게 됐다는 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형태로 인연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인연은 강렬함보단 안정감이고요. 설렘보다는 편안하고요. 운명보다는 선택이에요. 그런 사랑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결국 이분과 사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이쁘고 특별한 인연이거든요. 평범한 게 원래 가장 힘들어요. 그런 평범한 사랑이 정말 특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관계는 누군가를 얻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사랑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 소중한 인연이거든요. 꼭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좋은 인연이 된다면 우리 댓글에 꼭 남겨주시고 4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